자, 11월 2일입니다. 삼성화재비의 8강전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두 기사의 55번째 대결이 치러졌습니다. 자, 낮 12시부터 펼쳐진 대국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박정환 구단이 흑이고 신진서 구단이 백입니다. 전년도 두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났었죠. 당시에는 박정환 구단이 2승 1패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과연 신진서 구단이 이제 그 서력을 할지 이 8강전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대국인데요. 자, 박정환 구단이 흑을 잡았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흑으로 한쪽 화점, 한쪽 소목을 두었고 신진서 구단은 양화점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은 백을 잡으면 양화점을 많이 두고 흑을 잡으면 이제 소목을 많이 두는데 양화점을 두고 이제 한 칸으로 걸치고요. 굳히고 초반에 서로 양걸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느는 어떻게 보면 옛날 형태를 들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요거 붙이는 거는 요 끊어서 요 형태가 되면 흙이 좀 두텁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서 선택을 했어요. 여길 두고 막으니까 이렇게 두 칸으로 벌려가는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도 뭐 백이 두는 게 참 많은데 여기도 있고 이쪽으로 두는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그냥 밀어서 둘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선택은 신진서는 두 칸이었고요. 자, 이렇게 오는데 사실 이 형태들이 인공지능을 찍어보면 모든 기사들이 다 아는 변화긴 해요. 이런 걸 추천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나 박정환 구단 여기서 더 깊이 안다는 게 중요하죠. 이제 실전에 신진서 구단 여기를 붙여가는데 이런 거를 세계대회 8강전에서 이런 중요한 승부에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연구가 잘 돼 있고 자신의 그 수에 믿음이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실전에는 박주환 구단이 일루 젖혀서 뒀는데 일루 젖혔으면 굉장히 어려운 변화가 나옵니다. 끊으면 이거 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두는 건 흑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밀어버리면 두 점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치받는 게 강수입니다. 그래서 막으면 이렇게 단수 쳐서 백이 이거 잡을 수는 없어요. 딴에서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면 이건 흑이 좋은 겁니다. 나가는 것도 넘어가는 것도 안 돼요. 여기를 둔 다음에 패를 들어가고 이 기가 막힌 팩감이 있죠. 이걸 써버리면 백이 팩감이 없어서 안 돼요. 망합니다. 그래서 실전에 이제 여기를 딱 끊고 치받으면 단수 치면 이걸 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늘어요. 그럼 백이 여길 나와서 끊고요. 자, 여기서 중앙을 지키면 이쪽을 젖혀 이어서 백이 귀가 거꾸로 죽기 때문에 이건 또 백이 흑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젖혀서 버티는데 이게 얼핏 보기에는 흑이 굉장히 무리 같죠. 근데 지금은 이 축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앙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백은 여기를 붙여가야 되고요. 그러면 한 칸을 띄고 막을 때 그때 이걸 잡으러 갑니다. 이게 더 이상 나가기가 애매해요. 이쪽을 나갔다가는 단수 치고 이쪽이 장문으로 흑이 잡히기 때문에 몇 발짝 못 나갑니다. 흑이. 그래서 여기서 수상전을 그냥 해야 돼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수상전 자체는 백이 세 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백이 잡히죠. 그러면 백은 이걸 회돌이를 돌린 다음에 이렇게 활용해 놓고 여기를 젖혀서 이런 식으로 웅크려서 봉쇄를 해 놓고 흑이 이제 몇 발짝 못 나갑니다. 여길 둬도 단수 치고 막으면 안 되죠. 나가질 못해요. 그럼 흑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데까지가 이 변화의 쌍방간의 최선이라는 건데 이렇게 되고 백이 이런 식으로 굳히면 백이 약간 편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거를 당연히 신진서나 박정환이 알고 있죠. 알고서 다 준 거죠.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는 일로 젖힌 겁니다. 미치죠. 이런 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쉽게 가장 간명하게 박정환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 있는 데까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칸을 띄고 갈라치는 형태 걸치고 이제 다시 그 뭐랄까요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여기까지는 뭐 거의 필연의 진행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 넘어간 수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 보이는 수인데 이 수로는 여기를 젖히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아주면 이어놓고 여기는 이렇게 입구자로 넘어가는 게 정수예요. 이 진행으로 넘어가면 흑이 실리가 좋기 때문에 만족이고요. 백이 보통은 이제 이쪽으로 차단을 하는데 그러면 단수 치고 이렇게 후구 치고 연결하고 백이 이제 여기를 끊거나 뭐 협공하거나 하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이 배석을 하는 게 흑이 좋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실전이 보통은 흙이 이상하지 않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끼우는 거는 안 좋아요.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이거는 정석이 아니라 백이 망한 겁니다. 예, 이건 정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끼우는 수는 없어요. 이제 실전 같이 끊어가야 되는데, 일로 치는 거는 여기 치고 뚫어버리면은 두 점이 죽으니까 이건 흙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끼워 있고, 실전에 보죠. 실전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형태가 보통은 호각인데, 지금 배석에서는 백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배석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예. 이게 이제 실전에도 나오지만 이런 데 뛰어들면 이제 요런 데를 걸쳐서 뛰어들기에는 이렇게 바론이 공격을 당하니까 실전에 3-3을 뛰어 들어갔는데 백이 이렇게 2단을 젖혀서 이 정석을 해버리니까 백이 간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좌변 일대 빵 때림과 이 정석이 진행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박정환 선수의 정석 선택이 좀 아쉬웠다. 예, 이 장면에서. 그래서 이걸 젖히는 것을 선택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요 점이 좀 아쉬웠다는 거예요. 박정환 선수의 첫 번째 좀 아쉬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 바둑은 백 쪽으로 가요. 예, 백이 좀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큰 차이는 아니었고, 근데 여기서 흑이 이제 이쪽을 다가오는데 저는 이 수가 이 바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쉬운 수예요. 이 수로는 일단 중앙을 늘어서 천천히 갔어야 된다. 네, 물론 백이 뭐 이런 데 오는 게 크긴 하지만 이렇게 두면 흑도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둬서 좌변을 깨면서 서로 깨는 걸로 가는 거죠. 바둑을 이렇게 좀 잘게 짜가지고 잘게 쪼개서 이런 식으로 좀 긴 승부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실전에 바둑이 너무 단순해졌어요. 예. 실전에 어딜 뒀냐면 젖혀놓고서 여기서 이걸 뒀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왜냐하면 백이 만약에 여기서 끊었으면은 이거 이상할 뻔했습니다. 예, 나가는 거는 이렇게 밀어서 이쪽이 죽으니까 이건 흙이 이상하고요. 지금은 여길 두면은 이걸 밀어야 되는데 빵 때려버리면 이 흙이 자체를 못 살아 있잖아요. 한 칸 띄어도 이렇게 뛰면서 여전히 못 살아 있고 여기는 다 집이 되고 이렇게 뒀으면은 예, 흙이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웬일인지 이렇게 나릴자를 둬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렇게 처리가 되는 순간 그래프는 5대5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00도 여기를 끊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나릴자를 한 게 실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AI의 평가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백이 너무 두터워졌고요. 너무 두터워졌고 백이 너무 두기가 편한. 그러니까 사람이 두기에는 흙이 너무 깝깝해졌어요, 바둑이.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박정환 선수와 신지 선수 두는 걸 보면 이 자리는 무조건 흙이 늘었어야 돼요. 예, 여기 늘어서 갔어야 되는데 이 수가 전 개인적으로 이 바둑에서 가장 박정환 구단이 아쉬움이 남는 수입니다. 백이 중앙을 이렇게 틀어 막으니까 깔끔하게 막혔죠. 자,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가 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긴 합니다. 근데 바둑을 나쁘지 않다라고 본 것 같긴 한데 이수로도 역시 어디론가 먼저 승부수 삭감을 갔어야 됩니다. 여기든 여기든. 지금 잡으러 오면 이거는 이제 여기 두고 이런 식으로 두어서 여기서 이제 타기로 승부를 거는 거죠. 이건 뭐 흑도 떨리고 백도 떨리는 그런 바둑인데 실전에는 그냥 여기를 뒀는데 백이 막상 이거 하나 교환해 놓고 이쪽을 둬버리니까 지금 이런 데를 지킬 수는 없잖아요. 이런 데 지키는 건 이 중앙 쪽이 너무 크니까 그렇다고 이제 와서는 깊이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돼서는 백이 좀 편한 바둑이 됐어요. 백이 이쪽 집이 거의 60집 정도 60집 정도 나는 확정가가 되면서 신진서 선수가 우세를 잡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때도 아예 깊숙하게 막 뛰어들라는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사람은 이거 살기가 힘들죠. 여기서 살기 힘들다라고 보죠. 이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각의 수를 뒀는데 바둑은 백이 좀 편하다. 자,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박정환 구단도 여기서 기회가 옵니다. 자, 이 모양에서 실전에 이걸 들여다보는 선택을 해서 이렇게 두고 느는 선택이 됐는데 이 장면이 좀 아쉬웠어요.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는 이걸 들여다봤어야 됩니다. 들여다봐서 일로 받는 건 끊어서 이거는 백이 안 되죠.
다 죽습니다. 2점 잡고. 백이 들여다보게 되면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걸 넘어가서 일단 집으로 상당히 득이고 백이 또 못 살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백이 이제 이걸 붙이고 나오는데 이걸 젖혀서 끊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있고 이 싸움을 만들어 갔어야 돼요. 예. 끊으면 나가서 일단 당장 견딜 수 있거든요. 물론 백도 여기서 중앙을 밀어서 이쪽을 버리더라도 중앙을 다 잡으러 가는 수를 선택을 할 거예요. 뭐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서로 간에 좀 복잡하거든요. 이 형태는 또 여기가 선수가 되면 여기 끼워서 패로 또 살자고 하는 수가 있어서 서로 어려운 싸움인 거는 맞는데 그래도 박정환 선수는 이 싸움을 했어야 돼요. 뭐 패를 하면서 중앙에 두 번 패를 연타하는 모양을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복잡하게 갔으면 바둑은 어려웠다는 건데 아마도 박정환 구단은 실전처럼 둬선 안 된다고 봤던 것 같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양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편집점 잡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 박정환 선수의 심리를 좀 파악하자면 이수를 못 봤을 리는 없어요. 이수는 뭐 어려운 수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기를 붙이고 나왔을 때 이 싸움이 잘 안 된다라고 본 거죠. 왜냐면 이제 귀 쪽도 여기도 껴붙이고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흙이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 싸움이 잘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약점이 많아서. 근데 실제로는 막상 뒀으면 흙이 할만했다는 얘기고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전처럼 처리해서는 박정환 구단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바둑이 불리했어요. 좀 형세를 잘못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러고 실전에 이제 붙여서 여기가 집을 만들면 된다라고 본 건데 이게 그냥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이건 흙이 이기죠. 여기가 80집이 넘게 나기 때문에 흙이 이깁니다. 자, 그런데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부터 보여주는 수술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일명 그 예전 그 관자보에서나 보던 그런 수들인데 관자보라는 게 이제 침입하는 그런 맥을 보여준 그 고전 책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상대방 모양에서 수내는 게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신진서의 지금부터 현란한 수법들을 한번 보세요. 여길 먼저 일단 붙여요. 어떻게 받을래? 이쪽으로 받으면 이런 식으로 둬서 이쪽에서 수를 내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실전에 일로 받았죠? 자, 그러니까 그래놓고 붙입니다. 자, 막죠?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젖혀놓고 여기를 끼우는 수가 이 바둑의 결정타입니다. 인공지능이 추천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진서의 별명이 신공지능이잖아요. 이게 진짜 그 과언이 아닌 게 가장 인공지능과 실력 차이가 안 나는 기사가 인간 중에서는 신진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사실은.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실 백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이렇게 살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 안에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쪽에서도 뭔가 수를 내는 것도 확실하지가 않죠. 살기가 쉽지 않고 이런 데를 가르고 나오는 것도 이거는 백도 중앙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탈출이 확실하게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끼운 수가 이 간단한 수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로 받으면은 이쪽으로 받으면 그냥 이어서 이쪽을 지키면은 여기를 뚫고 나가서 그냥 이걸로 백이 좋다는 거고요. 이런 데를 잇고 버텨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단수치고 이런 데를 치중 가면 아주 맛이 나빠요. 이렇게 하면 끊는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백은 아예 이 흙집을 초토화를 시키지 않아도 약간의 이득만 보면 되는 바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둬도 백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당해서는 박정환 구단은 승산이 없다고 보고 안으로 끊어버려요. 끊고서 여기를 한 칸 뛰는 수를 둡니다. 이게 가장 강력하게 버티는 수죠. 지금 이제 일로 두는 거는 여기 나를짝하고 이 단수가 선수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건 그냥 수가 납니다. 따라 나가버리면 그냥 수가 나요. 여기 뭐 백이 젖혀있자고 하는 게 다 선수기 때문에 이거 나가면 축이 안 되죠. 수가 납니다.
그래서 일로 한 칸을 띄웠는데, 자, 여기까지만 교환해 놓고 다시 단수를 치고 여기를 붙이고요. 사실 이거 붙인 거는 약간 실수였는데, 이거 붙인 것보다는 그냥 실전처럼 여기 붙이는 수순이 더 낫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신진서 구단도 여기서 이걸 먼저 붙여서 응수를 물어보는데, 박정환 구단이 중앙으로 민 거는 잘 뒀어요. 근데 여기서 이쪽에는 수가 잘 안 돼요. 여길 둬도 단수 쳐서 수가 안 되고, 이쪽 자체로는 모양이 수가 안 되는데, 이게 둬도 입구자 가서. 근데 문제가 여기를 두니까 여기를 또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흑이 지금 마음은 이렇게 해서 다 틀어 막고 싶은데 여기를 두는 순간 잡을 수가 없어요. 늘면 호구 쳐서 살아있고요. 여기랑 맞북이라. 여기도 이거 둬서 살아있고. 그쵸? 그렇다고 이렇게 치받아서 잡으러 가야 하는데, 이게 자체로는 이렇게 두면은 백이 못 사는 사활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 형태가 이렇게 입구자를 가면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걸 중앙을 막아버리면 흑이 거꾸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저쪽 형태 때문에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에서 결국은 여기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백이 여기를 두면 살았죠. 여기나 여기 두면 살았어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살면 안 되니까 결국은 실전에 박정환 구단이 이쪽을 막으니까, 사실 맞아요. 신진서 구단이 근데 일로 젖혀서 뒀는데, 이거 늘었어도 사실 이렇게 늘었어도 좀 되거든요. 이렇게 늘었어도 되는데 이쪽을 젖혀서 가는 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궁금한 점인데, 신진서 구단이 좀 더 확실한 길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까 같은 변화도 가능했는데 여기 둬가지고 이제는 여기 둘 수도 없어요. 이건 단수 치고 이제 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가버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일로 쳐서 이 타협이 됐는데, 부분적으로는 흑이 약간 성공을 했죠. 자, 여기서 백이 이 끄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 수가 준비된 수예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이었으면은 이 세 점을 잡아버려서 이건 바둑 역전됩니다. 백이 넘어갈 것 같지만 흑이 패를 해버리면, 이 바둑은 패감이 흑이 많아요. 패감이 많은 바둑이라 이렇게 패가 나면 역전이에요. 그런데 이쪽을 끊어서 이쪽을 이렇게 사석으로 버린 다음에 여기까지 선수 교환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신진서 구단이 준비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펼쳐지니까 실질적인 그래프 차이는 줄어들었어요. 두 집반, 세 집반으로. 근데 변화는 사라진 거죠. 더 반면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는 그 집 차이를 벌리는 것보다는 변수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변수를. 굉장히 쉽게 처리해 버렸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변화를 했어도 제가 보기엔 수가 났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안전한, 차이는 좀 적게 나더라도 이 수가 더 깔끔하다고 본 겁니다. 차이는 좁혀지긴 했지만 한 두 집반, 세 집반 정도 여전히 백이 좋은 형세고요. 여기서 실전에 이제 중앙 쪽을 이렇게 지켜갔는데, 이수로는 사실은 이쪽을 막아두는 게 집으로 더 컸고요. 막아뒀으면 선수는 아니지만 이 막는 게 집으로 엄청 큽니다. 이러고 여기는 이제 당해주고 이렇게 갔으면 아마 긴 바둑이 됐을 거예요. 물론 바둑은 백이 좋습니다. 근데 박정환 구단이 승부수를 던지죠. 중앙 쪽에 집을 만들겠다. 근데 중앙이 집이 잘 안 돼요. 문제가. 꼽으려 가니까 지금 정수는 이렇게 받는 게 정수인데, 이 정도로는 진다 이거예요. 또 이런 데 붙여서 밀고 가서 끝내기를 하고서 이제 여기 한 칸 띄어서 넘어가든가 또는 이쪽을 젖혀 이어버리면 역시 좀 부족합니다. 덤에 걸려요. 그래서 박정환 선수가 버팁니다. 근데 이수가 어떻게 보면은 바둑을 단명곡으로 만들게 된 원인이 됐죠. 이걸 젖히니까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는수가 최후의 결정타입니다. 여길 넣으니까 흑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걸 살려주는 거는 안 되고요. 이거는 중앙이 다 깨졌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여기를 막아서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늘고 이렇게 젖히기만 하더라도 이 중앙에 끊기는 게 있어서 여기 찝혀서 끊기는 것 때문에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길 나가는 거는 이번엔 반대로 이쪽이 끊깁니다. 이쪽이 끊기니까 안 돼요. 흑의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일로 젖히는 것도 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들여다보는 게 항상 선수잖아요. 예, 이 끊고서 여기 수가 나기 때문에 여기 뚫고 나가면 수가 나죠. 그러니까 이쪽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이 찝히는 약점이 있어서 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느른 순간은 수가 나서 사실 승부는 결정이 났는데 실전을 좀 보시면 여기를 잇고 끝까지 잡으러 갑니다. 왜냐면 중앙이 살아가면은 박정환 구단이 이길 수가 없죠. 중앙에서 10집 가까이 만들어야 되는 바둑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끝까지 잡으러 가는데 자, 이 장면에서 결국은 박정환 구단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끝까지 뒀으면 어떤 형태가 지어지냐면 만약에 이쪽을 어딘가를 지키게 되면 여기를 뚫고 단수를 친 다음에 이렇게 찝어버리면 요 5점이 잡히죠. 예, 갈 곳이 없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잇자니 끊고 한 점을 단수 쳐서 회돌이를 친 다음에 요렇게 두면은 흑이 백이 안에서 삽니다. 예, 참 요 좁은 곳에서 참 별수가 다 있죠. 예, 변화가 참 많습니다. 수가 나죠. 자, 여러분 신박 대결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펼쳐 예상이 됐던 신진서와 박정환의 삼성화재의 8강전 신진서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